그걸 이끈 사람이 호시민이고 저 전쟁을 저렇게 천재적으로 잘 싸운 사람이 그 전설적인 그 장군 구엔지압입니다. 아마 호치민 구엔지압 다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죠. 유학파가 아니라 프랑스 노동자 출신. 네, 프랑스의 외노자로 가서 거기서 서양 문명을 배우고 온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니까 월남에도 나라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대립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955년에 인도차이나 월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프랑스는 어마 뜨거라 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저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하고 군사 고문단 교육관부터 파견하기 시작한 게 바보 같은 아이젠하워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본격적인 월남전 개입은 아이젠하워 때 군사 고문단 파견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엠비엠프 전투 때도 미국이 항공기랑에서 엄청 지원했어요. 그리고 저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공산 세력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보력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보력이 있었으면 저거 공산 계열은 맞는데 급진 애들은 맞는데 저거 소련 말도 안 듣고 중공 말도 안 들을 애들이야 라고 알았을 거야. 그리고 저거가 굉장히 다양한 세력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올 수 있어. 좀 잘 다룰 수 있어. 이 판단을 못한 거예요. 미국이. 이게 한국에서 너무 선명한 반공으로 대승을 거둔 거라 쉽게. 저기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개판을 쳐놓고 도망간 거예요. 1954년부터 프랑스는. 그러니까 미국이 죄송합니다. 프랑스가 쌓아놓은 동을 집어먹은 거예요. 미국이. 겁 없이. 독이 잔뜩 오른 동을. 그러고 망한 거죠. 자,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북아프리카의 큰 나라들을 보세요. 프랑스가. 예, 이쪽이 이제 튀니지라는 나라가 제일 동쪽이죠. 튀니지가 카르타고 그 튀니지입니다. 카르타고 그 로마랑 싸운. 네. 그 다음에 그 옆이 알제리죠. 그리고 좀 서쪽에 모로코. 그 안에 이제 줄줄이 있어요. 뭐 모리타니아, 뭐 어쩌고 뭐 코트디부아르 저 아래로 내려가서 뭐 수단, 저쪽은 수단, 이쪽은 니제르 뭐 잔뜩 많아요. 그건 다 빼고 이제 북아프리카의 아랍권의 대표적인 나라 3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역도 똑같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VC는 힘을 못 썼고 이 지역에 와서 나치가 관리하던 지역이에요. 이게 뭐 롬멜 장군이 탱크 몰던 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1943년 44년에 영국 미국군의 기갑부대들이 들어가서 여기를 소탕을 한다고요. 이게 이제 제2차 대전의 나치군을 말아넣는 영미 쪽의 작업이 여기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탈리아까지 먹어가면서 저 위에서 노르망디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 쪽에서의 제일 처음에 나치를 말아서 물리치기 시작했던 북아프리카부터라고요. 그럼 1943년쯤 되면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전쟁 붙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현지 세력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1943년, 44년, 45년에 현지에 어떤 그 정치적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져요. 현지인들이 독립을 위한. 그래서 이 세력이 계속 저항을 하고 모로코 같은 데는 피바다 없었어요. 튀니지도 피바다 없었어요. 굉장히 성숙한 형태로 저항을 하고 국제 무대를 띄고 하니까 프랑스가 여기를 점점 독립을 시켜줘요. 그래서 56년 독립인데 유독 알제리만 안 놔. 저는 이게 석유 때문이라고 봐요. 알제리에서 석유가 54년에 발견되거든요. 첫 생산이 56년입니다. 안 놔요, 알제리. 그래서 알제리에서 거의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알제리 인구가 지금 대한민국 인구보다 좀 작아요. 4,400만쯤 돼. 그럼 대한민국이 1954년에 예를 들어서 2천만이었다. 그럼 알제리는 한 800만, 1600만이야. 1600만 년 전이에요. 62년에, 50년대 말에 1600만, 2000만일 거예요. 그 중에서 100만 명 가까이가 죽어요. 그런 피비린내 나는 해방전쟁을 한 다음에야 독립을 합니다.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예요, 프랑스가. 이게 프랑스예요.
지금 미국, 영국 다 식민지 차례로 다 독립시켜주면서 점잖게 가는데 바보같이 그냥 아무 책임 안 지고 도망가서 완전 피바다 만드는 데가 그게 포르투갈이에요. 그게 동티모르입니다. 아무 수습도 안 하고 나 이제 식민지 안 해 하고 튀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백 싸가지고 튄 거야. 그리고 그중에서 먹을 거 있을 거 손에 안 넣고서 현지인들 계속 압박하면서 피바다 만든 게 프랑스예요. 자, 이러니까 당연히 무기 체제를 풀세트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이런 프랑스의 어깃장, 그 비틀림, 사나움, 그 제국주의적 성격, 이게 프랑스 무기의 바닥에 깔려있는 멘탈이에요. 우리 한국 K무기는 북한에 대해서, 소련에 대해서, 중공에 대해서 버텨야 된다. 그 자유와 주권과 생명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그 절절함이 그 아래 멘탈에 깔려있는 거고, 프랑스 무기는 알제리 가서 어떻게 사람 죽일까? 어떻게 인도차이나 가서 사람 죽일까? 어떻게 우리 석유자원 보호할까? 어떻게 우리 플란테이션 보호할까? 그게 프랑스 무기의 바닥에 깔려있는 멘탈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됐던 이제 식민 제국이죠. 그 아집과 오기가 보통이겠어요.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저보고 만약에 미국의 국무부라 그래봐요. 소련이 골아파, 프랑스가 골아파. 그 프랑스가 골아프지. 소련은 대할 방법이 정해져 있어. 프랑스는 명색이 우방이야. 근데 뒤에서 계속해서 칼질하는 거예요. 얘들 때문에 북아프리카가 아랍권이 그 아랍이에요. 북아프리카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에집트는 중동입니다. 미들이스트입니다. 아프리카로 구별 안 돼요. 이집트는 중동으로 구별됩니다. 북아프리카, 저 모로코 뒤에까지 저기는 뭐냐? 아랍으로 구별됩니다. 거기는. 얘가 아랍권이라고 쳐요. 예. 북아프리카 아랍권을 급진화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차이나를 공산화시킨 거예요. 결국. 동을 세게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할 텐데요. 호치민 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비에트민은 반중반소로 키울 수 있었어.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를 온건개혁 체제로 만들 수 있었어. 비에트민을 잡으면 캄보디아 라오스는 그냥 유지돼. 그러니까 호치민 체제 안에는 악마와 같은 일제랑 무시무시하게 싸웠다고요. 저 베트남 사람들이. 악마와 같은 일제를 무찌른 미국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심이 있었어요. 이 호치민 체제를 프랑스가 쌓아놓은 동이 그게 동인지도 모르고 그 공산당 무찔러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입체적 게임을 못 뛰고 펄썩 집어먹은 게 우리 한미동맹을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고 우남이승만을 우습게 봤던 아이젠하워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1923년에 마크롱이 그 시진핑 만나서 중국이 말이에요. 네, 대만 침공해도 우리 프랑스는 관계없어요. 네, 오케이입니다. 이런 개소리를 했던 그 미팅 아닙니까? 22년에 마크롱은 우크라이나가 말이죠. 영토 떼어주고, 뭐 러시아 좋은 나라인데 영토 좀 떼어주고 말이죠. 네, 빨리 평화를 회복해서 또 우리 유럽이 뜨뜻하게 살아야죠. 이런 개소리 했던 그 마크롱이 이게 그냥 마크롱 하나가 아니라 이게 프랑스가 이런 어깃장의 그 대명사예요. 프랑스라고 쓰고 어깃장이라고 읽으면 돼요. 식민제국의 아집과 오기입니다. 이게 그게 있습니다. 미국 등짝에 칼질하는 거 아주 좋아하고요. 자, 제가 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어떤 나라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다. 창조주는 인간에게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주셨다. 이 권리 중에는 생명에 대한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가 있다. 위에 들은 이 이야기는 위대한 불멸의 선언이다. 이는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 선언은 다음을 뜻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행복하고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791년 프랑스 혁명선언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평생 자유로운 존재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미국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혁명선언은 모두 자명한 진실이다. 이거요? 1945년 9월 호치민, 비에트민 세력이 발표한 베트남 독립선언문 첫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정치적 시그널이거든. 그래, 우리 좌파야, 우리 공산당이야. 근데 우리 이 게임 알거든.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알아. 나 호치민인데, 나 호치민이란 놈인데 내가 소련한테 얼마나 압박당한 줄 알아? 소련 코민테르 애들이 말이야, 나 거의 잡아 죽일 듯이 압력 넣어서, 야, 호치민 동지, 당신이 인도차이나 다 정리해. 당신이 말이지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다 정리해. 그런데 내가 그거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죽을 뻔했어. 왜 못한다 그랬을까? 우린 역사적 배경이 달라, 세 나라가. 우리는 지금 베트남 하나만 독립하는데도 버거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라오스 밀림 지나서 라오스 저기 메콩강 상류로 가서 저기 캄보디아까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우리가 못해.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전쟁에서 얼마나 그 연합군이 애써서 이긴지 알아. 우린 저 험악한 코민테른 스탈린이랑 놀 생각 없어. 모택동은 더 험악할 거야. 그거 뻔하지. 걔들은 더 험한 애들이지. 우리 너희 프랑스, 영국이랑 놀고 싶어. 이 시그널 아니에요, 이게 지금. 1945년 9월이 이 시그널입니다. 그럼 프랑스가, 야, 얘들이 이런 시그널 보내고 있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독립? 웃기지 마, 임마. 빠바방! 그걸 한 거예요. 그 짓을 9년 동안 저질러 놔서 드디어는 DNBMF에서 10,000명이나 포로로 잡히고 개망신을 하고 나자빠진 거를 1955년에 남쪽에다가 괴뢰정부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미군이 가서 군대를 기르고 잘 도와주면 됩니다 하고 간 게 아이젠하워예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우남 이승만의 이 선명 반공이 그냥 나온 줄 알았어요.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는 거기 고딘디엠이 말이에요. 미국 정부 그랬어요. 고딘디엠이 우남 이승만 같은 사람이에요. 네, 우남 이승만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믿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본 거지. 우리 선배 세대랑 우남 이승만을 그냥 선명 반공이 공짜로 되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참.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호치민 체제를 반중 반소로 키울 수 있었어요. 여전히 공산계열 혹은 공산사회주의 성격이 날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친서방으로 같이 가면 지금 베트남도 뭐 여전히 공산당이지만 친서방 하듯이 시장 유지되고 온건하게 가면 호치민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 그랬었으면 좋았는데 저거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어서 급진화시켜갖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베트민을 잡고 베트남을 친서방 쪽으로 키우면서 반중 반소로 키우면은 캄보디아 라오스는 기질상 적당히 온건한 왕정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요. 참나 이게. 그래서 저는 통탄스러워 진짜. 프랑스만 생각하면 저 멍청한 또 프랑스의 깡패짓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야, 백모 너 너무 프랑스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일본의 적군파, 독일의 바더 마이너프,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그러니까 브리가테 로세. 이게 다 뭐냐? 1970년대를 풍미했던 또라이 극좌 테러 단체입니다. 자기들은 도시 게릴라라고 표현하는데 극좌 테러 단체. 이 브리가테 로세, 붉은 여단이 1978년 이탈리아 조상 알도 모로를 납치해서 살해를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대통령을 납치해서 살해한 거예요.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1981년에서 1995년까지 재임을 했는데 미테랑 독트린이라고 있어요. 그 독트린 이겁니다. 네, 우리 프랑스는 자유와 평화의 땅입니다. 네, 프랑스로 넘어온 붉은 여단 멤버는 말이죠. 네,
사고 안 치고 얌전히만 지내면 네, 프랑스에서 마르고 닳도록 네,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기르면서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미테랑 독트린이에요. 한마디로 이탈리아 너 뭐 먹어라 이거지. 뭐 먹어라. 이탈리아 나라 뒤집어줘도 좋고 사회 불안화도 좋고 뭐 우리 프랑스는 프랑스 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미테랑 그러면 진취적인 사회주의 성향의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프랑스를 드골 다음으로 이끈 사람 으악 구역질이 나옵니다. 이런 개또라이들이에요 여기가.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1921년 무려 40년 지나서 다 늙어 빠진 붉은 여단 멤버 10명 체포해서 2021년에 체포해서 2022년에 이탈리아에 넘겨줬습니다. 그래 놓고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는요 옛날에 말한 미테랑 대통령의 미테랑 독트린을 우리가 어긴 게 아니에요. 그때 미테랑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미테랑 선상님은 말이죠. 여기 미테랑 하면 여기는 이제 선상님급이거든. 미테랑 선상님은 말이죠. 손에 피가 안 묻은 사람은 프랑스에서 그냥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40년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손에 피가 묻었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말이래요, 막걸리래요. 저는 구역질 나요. 자, 이런 노선을 걷는 나라니까, 당연히 무기를 풀세트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고, 탄도미사일을 쏠려고 그러죠. 당연히. 그래서 프랑스의 풀세트 무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프랑스 무기는 제국에 대한 집착을 나타냅니다. 제국이요, 다시 한번. 제국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랑스 무기를 K 무기가 가서 깨뜨리고 있어.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다 죽게 됐어. 우리 무기 사업 이제 비즈니스 끝났어 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그럼 K 무기는 뭐냐? 프랑스 제국의 유령을 퇴치하는 중입니다. KF-21에 대해서 9월 15일 프랑스 군사매체 메타디펜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은 프랑스 항공산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 라팔 유로파이터 F-16의 구식 설계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시장 분야에 새롭게 등장하는 최신 전투기이다. 프랑스는 UAE 같은 신흥국들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대할 것을 거부해왔다. 프랑스의 완고하고 태만한 양태는 한국과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의 약진을 자초했다. 지금 한국의 기세는 까마득한 옛날 60년대 말 프랑스가 약진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명확한 국가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KF-21은 다소, 나발, 넥스터, 탈레스, MBDA 같은 유럽 방산업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펼치고 싶어하는 신흥국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러한 마지막 경고 메시지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쟤들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쟤들 때문에 다 망해 이 소리죠. 다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겁니다. 네, 라팔.